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문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윤준호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작년 이제 겨울쯤에 찍었는데 이때보다는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혼자서 이제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혼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고요. 윤공하다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예요. 이제 윤공하다는 국어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과목이거든요. 수능 국어도 가장 먼저 바꿀 때 국어를 가장 먼저 바꿔요. 특히 이번에 입시도 개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좀 변화된 고등국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고1 때 공부 따로 하고 고3 때 공부 따로 안 하게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좀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을 연구하는 연구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좀 애들이 좀 노후를 잘 알아줘서 성북강북에서는 저희 팀이 가장 수강생이 많은 그런 이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시 인강까지 런칭을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교재에 좀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고퀄리티의 교재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창문여고는 국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올해 마지막에 역시 1등급을 가장 계속 유지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이제 100점을 달성을 했고요. 특히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었어요. 근데 내신만 보면은 애가 성적이 잘 안 나온대요. 항상 이제 전교권 50등 거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막 4등급, 상등급 막 엎치락 뒤치락 했던 학생인데 이제 저를 좀 만나고 나서 저랑 다행히 이제 소통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전교권 이제 8등에서 5등 사이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창문여고 국어의 경향을 좀 잘 파헤치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럼 이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제 개개인별로 달성도를 채울 것인가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문여고는요 출제 범위는 다른 성북관내 학교보다 범위가 좀 많습니다. 국어는 특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23년도에는 제가 4년 동안 창문만 담당했어가지고 23년도에는 작품 수 3년도랑 4년도랑 비교했을 때 3년도보다 4년도가 작품 수가 2개 혹은 다른 과목들은 3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내신의 범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행히도 창문여고 경향은 보통 킬러를 낼 때 2가지를 내요.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을 활용하거나 혹은 보기에 이제 다른 정보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내신의 정보, 보기의 정보를 같이 융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창문은 외부 지문은 출제하지 않아요. 특히 1학년 때는. 그리고 선지항에서도 외부 지문은 잘 안 나와요. 그럼 요 학생들은 막 그 내신 작품이 나오면 막 외부 지문을 읽기보다는 경향에 맞춰서 그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과 연계될 수 있는 추가 정보, 그러니까 보기의 정보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기본 요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성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해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창문여고는 일반적인 해설보다 학교 선생님들의 해석이 좀 더 좀 살짝 달라요. 그래서 기본 유형을 잘 맞추려면요 학교 선생님들의 강조 포인트를 잘 알아줘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새 학교 새 선생님들의 필기를 다 조합해서 학생들한테 강조 포인트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강조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기본 유형들은 좀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하긴 하지만 사실 문법은 1등급 변별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1등급 변별을 제가 좀 살펴보면요. 문학은요. 변별을 줄 때 보기에 추가 정보를 제시해 줘요. 그럼 이 학생들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요. 근데 문학이 보기가 나와서 어려워졌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제가 푼 거는 다 맞았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 문제 다섯 문제 못 풀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찾아온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뭐가 안 됐냐. 내가 사전에 충분히 보기 정보를 가지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융합해서 푸느냐를 잘 훈련을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은 내신 암기 열심히 했지만 그 자기가 한 성과만큼 성적으로 잘 산출이 안 됐던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 전에 이 학생들은 문학에서 보기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 유형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신에서 시간에 유불리 없이 학생들이 문학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요. 요건 제가 이따가 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기본 개념이 이제 기본 문제예요. 근데 창문용어는 문법이 어렵거든요. 문법이 어려운데 보기의 개념을 좀 다른 개념을 제시해줘요. 그럼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학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자, 요게 이제 문학에서 중상 등급 정도 작년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이거 보면은 보기에서 문학과 관련된 추가 개념을 제시해줘요. 그럼 요 학생들은 요 개념을 가지고 내신에 나온 작품을 같이 적용시켜서 선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내신 개념 잘 외우더라도 요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못하면은 요 문제 적용까지 안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가져줘야 돼요. 이게 이제 독서 문항인데요. 창문 용어는 보통 독서 지문을 한 3지문 내지 4지문 정도를 내주거든요. 그 중에서 한 2지문 내지 3지문 정도만 문제에 출제돼요. 근데 그때 창문 용어가 좋아하는 경향이 뭐냐면은 인문 지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경제, 과학, 기술 지문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의 경향이 킬러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이 기술 과학 지문에 그 들어간 그 정보들을 도식화해서 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상황에 적용해서 내는 걸 좋아해요. 혹은 경제 지문이 있으면은 다른 경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킬러 변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작년 과학 지문이었는데 인문 지문은 안 나왔어요. 역시 요 과학 지문은 요 관련 정보들을 학생들이 미리 도식화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제 다행히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 정보들을 많이 이제 그 암기를 해서 시험장에서 적용까지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마다 개개인별로 독해력이 다르거든요. 독서에 대한 독해력이 아직 좀 개선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거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내신을 대해야 되느냐? 독서 지문이 있으면 도식화가 나올 만한 것들은 미리 조금 연습을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도식화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형을 연습이 이루어져야 이런 독서 킬러 문항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독서인데요. 독서 1학년 중간고사 범위는요. 의문변동이 나왔어요. 의문변동은 여기는 사실 교과서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미리 파악해서 이거 가지고 의문변동이랑 조합해서 문제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틀렸어요. 근데 저는 좀 4년 정도 해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킬러를 낼 때 어디에서 이제 가져와서 출제를 하는지 경향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문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 중간고사 학생들이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요 관련 개념을 제가 학생들한테 풀려줬는데 역시 똑같은 이제 개념이 나와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요 문제, 요 킬러 문제는 요게 4.7점짜리 문제였거든요. 킬러 문항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법은요. 기본 개념 너무 중요해요. 근데 기본 개념 내신만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최소한 2회독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3월에 학생이 내신 들어가기 전에 문해력 관련된 문학 문해력 그리고 이제 문법 개념은 한번 선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의문변동이라든지 중세국어라든지 문장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회독을 하고 개념 단단하게 다지고 이제 내신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이런 심화 개념들을 끌어와서 학생들이 요것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정도 달성도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법은 조금 세밀하게 개념을 좀 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문은 내신 대비 기간 이전에는요. 내신 대비 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문해력이 아쉬운 학생들은 요 킬러 문항들을 풀기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특히 문학에서 보기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혹은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개념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서리법이 뭔지는 알아요. 너 서리법 뭔지 알아? 네, 알아요. 그러면 너 문학 지문에서 서리법을 어떤 조건을 잡아서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은 10명 중에서 지금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 10명 중에서 1명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만큼 문학 개념을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는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내신 대비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서리법을 우리가 지문에서 찾기 위한 조건들, 역설법을 어떤 조건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내신 대비 기간 이전에 해줘야 되고요. 내신 대비 기간 때는요, 이게 선행학습의 역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 58등 했던 친구도 비슷한데 내신 암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신을 너무 잘 하고 싶어서 얘는 3월부터 문학작품 암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달에 다시 한번 돌리는데 선생님 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문제 푸니까 너무 어렵고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선행의 역설에 걸려버린 거예요. 선행의 역설이 뭐냐면은 미리 문학작품을 봐요. 근데 다시 한번 자기가 스스로 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디테일을 놓친 채 다시 회독을 해요. 그럼 이 학생은 처음에 봤던 것보다 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 회독을 할 때는 거시, 미시 두 가지로 봐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일반 개념 넓게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면서 문학작품 다루고요. 두 번째는 창문여고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심화편으로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로 개념을 넘어가줘야 문학에서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대비 때는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내신 직전 주간에는 제가 커리큘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일단 교재는요, 내신 전에는 문해력 상승 교재를 씁니다. 특히 뭐 문학도 문학이지만 독서도 독서지만 문학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고3들도 똑같은 내용들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난이도만 차이가 있지. 굉장히 좀 잘 만든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좀 빠르게 상승시키고, 내신 대비 때는요, 개념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데 개념편과 심화편으로 나뉩니다. 개념편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좀 그 넓은 의미의 개념들, 심화편은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만 반복 숙달할 수 있게 제가 심화편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1일 과제, 주간 과제를 통해서 반복 체화를 하는데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내신 관리를 하는데 저는요, 오프라인 테스트를 보고, 요건 당연히 보고요. 자, 학습관리 조교 선생님께서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 개별 달성도 과제 체크를 합니다. 문학은요, 문제를 학생들이 찍기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자기 게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제가 말했던 대로, 제가 말했던 논리대로 문학들을 차근차근 풀어내는지를 점검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테스트를 불합을 하면은 당연히 저랑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달성도를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인공하다가 새로 도입한 시스템인데, 저희는 저희들만의 어플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제가 수업 때 학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개념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퀴즈도 보고, 자, 이 결과는 월말에 학생들이 내가 어느 정도 계속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어플이 따로 있어요. 학부모님들은요, 학생의 보강 일정, 상담 일정, 혹은 뭐 학생들이 테스트의 결과가 어느 정도 추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굳이 번거롭게 이제 막 확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그 어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꼼꼼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때는 당연히 불합격자만 그 클리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들 그러니까 의무 클리닉으로 전환해서 개개인별로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붙어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우리 윤공하다가 좀 자랑하는 컨텐츠인데요. 요건 이제 내신 때만 나오는 건데 그 문학은 이제 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잘 모아서 학생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좀 알려주는 훈련도감을 10일 전에 학생들한테 제공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학생 10일 전에 직전 주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보거든요. 보면은 그냥 너 80점 맞았네 잘했어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을 그날 바로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문학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얘네가 안 되고 있어. 그럼 얘는 요거 들어가서 훈련도금 돌아가서 그 개념 다시 반복 숙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요 학생은 그 관련 내용과 관련돼서 그 관련 내용에 있는 고난도 보기 문항을 좀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별로 사실 10일 남으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약점만, 필요한 것들만 좀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어디 자랑할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의 이제 자부심이에요. 네, 모든 학생들이 되게 효과를 많이 봤다. 물론 이제 아쉬운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표현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발표였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잘 녹여서 학생들 성적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